깊은 밤 산속 옹달샘을 본 적이 있는가? 수면은 고요하고 맑아 달빛을 온전히 담아낸다. 그러나 그 평온한 물 위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라. 파문은 중심에서 시작되어 가장자리까지 사정없이 번져나간다. 우리가 뱉는 말은 그 돌과 같다. 한 번 던져진 돌을 다시 주워 담을 길은 없고 흐트러진 수면은 긴 시간이 흘러야 겨우 제 모습을 찾는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왜 사람들은 멀어지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귀한 조언을 건넸는데 왜 그들은 문을 닫고 등을 돌리는가? 그것은 당신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이다. 서슬퍼런 진실이 상대의 연약한 속살을 그대로 베어버렸기 때문이다. 겨울숲의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서로의 가지가 엉키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다. 햇볕을 나누고 바람의 길을 터주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언정 지상에서의 몸짓은 엄격하게 독립적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듯 바람이 지날 길, 햇살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걱정이라는 구실로 그 길을 막아서곤 한다. 세상은 옳고 그름의 전쟁터가 아니다. 그저 각자가 가진 결이 다르고 흐르는 속도가 다를 뿐이다. 빠르게 흐르는 강물은 느린 호수를 답답하다 타박하고 고요한 숲은 거친 파도를 시끄럽다 외면한다.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이유는 내 흐름에 상대를 강제로 태우려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결을 무시하고 내 결대로 문지르니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불꽃이 튀는 법이다. 우리는 흔히 선한 의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잘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욕심이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빛나는 보석이라 해도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다. 배려라는 이름의 간섭, 이해라는 이름의 오만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소모시키는지 우리는 자주 잊는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를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고쳐질 때까지 곁을 내어주는 기다림이다. 집안의 향기를 채우고 싶다면 향을 억지로 피울 것이 아니라 창을 열어 바람을 들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도 이와 같다. 내 안의 말을 쏟아내어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안을 비워 그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는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다. 오히려 말해야 할 순간에 입을 닫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지그시 누르는 인내에 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입안을 들여다보라. 그곳에 벼려진 칼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따스한 차 한 잔의 여유가 담겨 있는지, 가족의 등 뒤에 비수를 꽂으면서 그것이 사랑이라 자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세란 교묘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숲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다. 숲을 망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법,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될지언정 덫이 되지 않는 법. 오늘 그 깊고 고요한 사유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한다. 달빛이 비치는 옹달샘에 다시 고요가 찾아오듯 당신의 언어에도 서늘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숲을 걷다 보면 굽은 나무와 곧은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곧은 나무는 굽은 나무에게 왜 너는 휘어져 있느냐고 묻지 않는다. 굽은 나무 또한 곧은 나무에게 왜 너는 유연하지 못하냐고 탓하지 않는다. 그저 제각각의 땅 및 사정에 따라 바람이 불어온 궤적에 따라 제 몸을 키웠을 뿐이다. 사람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제각각 살아온 세월의 풍화가 다르고 마음의 굴곡이 다르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사람 앞에만 서면 잣대를 꺼내든다. 그 잣대의 이름은 옳음이다.
우리는 흔히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이유를 성격 탓으로 돌린다. 혹은 상대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표현이 서툴렀기 때문이라고 자위한다. 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갈등의 씨앗은 대개 가장 빛나고 깨끗한 자리, 즉 내가 맞다는 확신에서 싹을 틔운다. 진흙탕 속에서는 싸움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백설처럼 하얀 정의를 가슴에 품은 이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얼룩을 견디지 못하고 격렬하게 충돌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가족에게 던졌던 그 수많은 말들 중 악의를 담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이 풀린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가족이니까 해주는 말이다. 모두가 햇살처럼 따스한 의도에서 출발한 말들이다. 그러나 그 따스함이 누군가에게는 피부를 태우는 화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한다. 햇볕이 너무 강하면 대지는 메마르고 생명은 타들어간다. 그늘이 없는 빛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말의 결을 살피지 않는 조언은 폭력과 닮아 있다. 상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무작정 바른 길을 가리키며 왜 이리로 오지 않느냐고 호통치는 것은 배려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헤맴을 무능으로 규정하고 나의 안목을 권력으로 휘두르는 행위다. 상대는 지금 길을 몰라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아파서 쉬고 싶거나 숲속의 꽃을 보느라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상대의 속도를 무시한 채 내 속도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는 대화는 반드시 파열음을 낸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생략이라는 오만에 빠진다. 상대를 다 안다는 착각, 내 진심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이 대화를 성기게 만든다.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다. 내 눈앞에 사람이 온전한 한 존재가 아니라 수선해야 할 고장난 기계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말에는 가시가 돋는다. 아무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도 그 기저에 깔린 너는 문제가 있다는 전제는 상대의 영혼을 위축시킨다. 등을 돌리는 가족은 당신의 논리에 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 속에 담긴 부정에 지쳐서 떠나는 것이다. 처세의 첫걸음은 내 안의 정의감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믿는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리하게 갈린 칼은 고기를 썰 때 요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칼날이 예리할수록 그것을 다루는 자는 조심스럽고 경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라는 도마 위에 상대를 올려두고 오름이라는 칼로 그들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곤 한다. 그러고는 말한다. 다 너를 위해서 한 소리야. 그것은 칼을 휘두른 자의 변명일 뿐 상처 입은 자의 치유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겨울을 지내보지 않은 벌레에게 얼음의 차가움을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름의 뙤약볕만 아는 자에게 가을의 쓸쓸함을 강요하는 것이 어찌 배려가 되겠는가? 상대의 세계에 없는 언어로 나의 옳음을 강요하는 것은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벽은 소리를 튕겨낼 뿐이지만 사람은 그 소리를 마음 깊이 묻어두었다가 도구로 키워낸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입술보다 마음의 눈을 먼저 사용한다. 상대의 말이 거칠게 튀어나올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뱉게 만든 고단함을 먼저 본다. 상대가 침묵할 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먼저 읽는다. 옳고 그름은 시간이 흐르면 강물에 씻겨 내려갈 찌꺼기에 불과하다. 남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온기를 나누었느냐, 혹은 어떤 상처를 남겼느냐 하는 감각뿐이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말수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릇이 비어 있을 때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가득 찬 그릇은 흔들려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내 안에 확신이 가득 찰수록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어 증명하고 싶은 욕구는 잦아들어야 한다. 그것이 성인의 품격이며 지혜로운 처세의 근간이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내 자아를 잠시 뒤로 물리는 숭고한 절제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건넸던 말들을 곱씹어 보라. 그 말들이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였는가? 아니면 상대를 찌르는 창이었는가? 만약 당신의 말 끝에 싸움이 맺혔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 넘치는 오름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설익은 여백을 채워 넣어야 한다. 서로의 결이 부딪히지 않도록 마음과 마음 사이에 완충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그 빈 공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흐를 수 있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앞을 보지 않았느냐는 질책이 아니다. 그저 흙을 털어줄 손길이나 잠시 멎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라는 이름 아래 넘어진 이의 환부를 헤집는 우를 범하곤 한다. 적을 만들지 않고 삶의 격을 지키는 고수들은 입을 열기 전 마음속에 세 가지의 엄격한 빗장을 치른다. 첫째는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경계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닫힌 성문과 같아서 안에서 빗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보석도 성벽을 때리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상대가 고난을 털어놓는 것은 당신의 명석한 판결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무게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묻지 않은 답을 내놓는 행위는 너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무언의 무시이다. 지혜로운 이는 상대가 손을 내밀기 전까지 자신의 지혜를 칼집에 숨겨둘 줄 알아야 한다. 둘째는 상대의 결함을 교정하려는 욕망을 누르는 것이다.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의 사소한 오류나 잘못된 기억을 발견하면 그것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하지만 찻잔에 미세한 금이 같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잔을 깨버릴 필요는 없다. 사실로 상대의 자존심을 꺾어놓는 순간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게 된다. 사소한 틀림을 너그럽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가장 우아한 처세이다. 셋째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방종을 멈추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나는 뒤끝이 없다거나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로 상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대에게 던지는 날것의 진실은 조언이 아니라 가해이다. 진정한 솔직함은 나를 드러내는 용기에 있는 것이지 남을 난도질하는 무례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의 없는 진심은 가식적인 친절보다 못하며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결국 당신의 인격을 투영하는 거울이 될 뿐이다. 이 세 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은 언뜻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내 지식을 뽐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나치며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의 처세는 당장의 입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다시 대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데 있다. 빗장을 치른 입술 사이로 오직 따스한 바람만이 새어나갈 때 비로소 당신 주변의 적들은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친구가 될 것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는다. 바위가 가로막으면 잠시 고였다가 옆으로 비켜 흐르고 구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온전히 채운 뒤에야 비로소 다음 길을 떠난다. 물은 스스로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기에 그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마기의 만물을 적실 수 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처세의 정점은 바로 이 물의 성질을 담는 데 있다. 대화의 고수들은 소리 높여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귀해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침묵의 기술을 부린다. 그 첫 번째 비결은 3초의 여백에 있다.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말을 얻는 것은 상대의 언어를 경청한 것이 아니라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대화는 소리와 소리 사이의 정적에서 완성된다. 상대가 말을 마쳤을 때 숨을 한번 고르고 딱 3초만 기다려보라. 그 짧은 침묵은 당신의 말을 깊이 음미하고 있다는 가장 정중한 대답이 된다. 또한 이 여백은 내 안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거르고 정제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급하게 내뱉은 100마디 말보다 신중하게 고른 한 문장이 상대의 영혼에 더 깊이 박히는 법이다. 두 번째는 긍정의 수용 후 제안이라는 유연함이다. 우리는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본능적으로 아니, 내 생각은 이라며 방어막을 친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신호로 읽히기 쉽다. 지혜로운 이는 일단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낸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군요 라며 상대의 감정이 흐를 길을 터주는 것이다. 그 후에 비로소 그리고 이런 측면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얻는다. 이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큰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의 화법이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앞에서의 칭찬은 아첨이 되기 쉽지만 뒤에서의 칭찬은 신뢰의 뿌리가 된다.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감동은 직접 듣는 것의 수십 배에 달한다. 반대로 뒷담화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목을 겨눈다. 적을 없애고 싶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의 사소한 장점 하나를 찾아내어 다른 이에게 전하라. 그 향기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고 흘러가 어느 날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거룩한 타인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모든 무례를 용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경계선을 존중해야 한다. 내 자식이라 해도 내 배우자라 해도 그들은 나와는 다른 우주를 가진 독립된 존재다. 그들이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빚어내는 조각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본연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이치는 묘해서 꽉 쥐려 하면 빠져나가고 손을 비우면 가득 담긴다. 사람의 마음 또한 억지로 얻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져 그를 높일 때 비로소 내 곁에 머문다. 처세는 남을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내 안의 모난 돌을 깎아 둥글게 만드는 수행이다. 내가 둥그러지면 부딪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내가 깊어지면 세상의 모든 소란을 품어 안을 수 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것, 옳음을 내려놓고 온기를 택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일상을 평온으로 인도할 것이다. 당신의 혀가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는 가시가 아니라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비단 같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깊은 숲속의 고요는 아무것도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명이 제자리를 지키며 숨죽이고 있기에 비로소 완성되는 역동적인 정적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적을 만들지 않는 최후의 비결은 현란한 대화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운 빈방 같은 평온함에 있다. 빈방은 누구든 들어와 쉴 수 있고 어떤 목소리도 메아리 치지 않게 품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 안을 나라는 아집과 오름이라는 가구들로 가득 채워둔다.
그러니 타인이 들어올 틈이 없고 조금만 부딪혀도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인생의 고수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참된 승리는 상대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한마디를 보태어 상대를 굴복시켰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적 하나를 정성껏 키워낸 것에 불과하다. 훗날 그 적은 반드시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의 대가로 돌아온다. 진정한 처세는 지금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우물을 파듯 인내하며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내 안의 폭풍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통제력의 증거다. 결국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고 가까운 이들이 등을 돌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이전에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 타인의 사소한 실수가 송곳처럼 아프게 다가오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상대의 가벼운 농담조차 나를 무시하는 공격으로 들리는 법이다. 밖으로 향하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먼저 비추어 보라. 지금 내가 내뱉으려는 그 서슬퍼런 조언이 진정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굴복시켜 내 불안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몸부림은 아닌지 말이다. 성인의 대화는 가르치려 들지 않으되 배우게 하고 꾸짖지 않으되 반성하게 한다. 그것은 그가 대단한 지식을 설파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주는 맑은 기운 때문이다. 말은 혀끝에서 나오지만 그 무게는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결정된다. 삶이 가벼운 자의 말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 같아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삶이 깊은 자의 말은 묵직한 종소리 같아 멀리 있어도 가슴을 울린다. 그러니 기술을 연마하기보다 먼저 그릇을 키워야 한다. 내 그릇이 넓어지면 상대의 거친 말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될 뿐 내 안의 물결을 흔들지 못한다. 이제 이 긴 사유를 마무리하며 하나의 정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수학 공식처럼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밖으로 쏟아내는 그 많은 말의 절반만이라도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 사용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독선과 오만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다. 그대는 오늘 누구를 이기려 했는가? 그리고 그 승리의 끝에 무엇이 남았는가? 가족의 등을 보며 서운해하기 전에 그 등이 왜 그토록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그대의 마음 온도부터 재어보아야 한다. 처세란 결국 타인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공부다. 내가 먼저 고요해지면 세상은 절로 평온해지고 내가 먼저 따스해지면 얼어붙은 관계의 눈도 녹아내린다. 지혜의 끝은 화려한 결론에 있지 않다. 오히려 마침표를 찍지 않은 채 그 여백 속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겸허함에 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억지로 바꾸려 들지도 마라. 그저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내 안에 뜰에 꽃이 피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법이다. 그대의 언어가 꽃향기처럼 은은해질 때 세상 그 누구도 그대의 적이 될 수 없음을 고요히 깨닫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듯 그대의 들끓던 말들도 이제 칼집 속으로 들어가 잠들기를 바란다. 남겨진 고요 속에서 오직 그대 자신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라. 그곳에 모든 처세의 시작과 끝이 들어있다.